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를 끝냈을 때 막상 홀로 집에 돌아와 느낀 건 해방감보다도 묘한 허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지쳤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 한쪽이 휑한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을까? 서울에 사는 오선미 씨는 55살, 은퇴한 뒤 소일거리 삼아 글을 쓰며 지냅니다. 얼마 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너 이러다 진짜 혼자 늙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선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안한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고립감이나 정서적 피로에 더 시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글에서는 오선미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관계의 끝에서 발견한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절의 아픔을 지나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법,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왜 더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그 끝에 비로소 선명해지는 관계의 가치까지. 여러분은 편안한 관계와 편해서 이어온 관계를 구분하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그날 이후 오선미 씨는 관계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어떤 계기를 통해야만 진짜 나의 관계였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기회로서의 관계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자녀의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접점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 자녀 독립, 이사와 같은 생애사적 전환은 관계의 외연을 급격히 축소시킵니다. 이제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가 제시한 사회정서 선택 이론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할수록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즉, 생존이 아닌 정서적 안정이 관계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오면 더 이상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보다 몇몇 소중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는 타인 중심의 삶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더 이상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향,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솔직해지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것이죠. 넷째, 관계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함께 놀고 도움되는 관계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편한 사람만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상대는 달라진 나에게 당황해합니다. 서로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라는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실제로 오선미 씨도 말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그 친구 부탁을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줬어요. 근데 이젠 제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그녀는 감정적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는 오히려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야, 너 이러다 진짜 혼자 늙어 죽겠다. 그 말에 오선미 씨는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심리적 성숙의 결과입니다. 관계를 선택하고 때론 정리하며
나의 삶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의 본질, 즉,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오선미 씨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특별한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인사 몇 마디 나눈 적 있는 그 사람은 밝은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날 그들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오랜만에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하지만 오선미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이 대화는 이렇게 편안할까? 왜 이 사람과는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기서 심리학의 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정적 공명이라는 개념입니다. 2023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감정 공명이 강한 관계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친구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선미 씨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이는 곧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의 정수였습니다. 동양 고전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은 정으로 설명됩니다. 논어에서는 무릇 군자는 사귐에 있어 날이 갈수록 깊어지되 감정의 표현은 적절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질이 중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확인받으려 하고 내가 애쓰는 만큼 상대도 노력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편한 관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책처럼 펼쳤을 때 늘 같은 온도로 내 곁에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직장 은퇴 후 자주 연락하던 이웃과 서서히 멀어졌다는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연락을 끊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 이게 진짜 편한 관계는 아니었구나 하고, 이 사례에서 보듯 우리가 진짜 편하다고 느끼는 관계는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움에 기반합니다. 오선미 씨는 그날 이후 매주 그 카페를 찾습니다. 굳이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대화도 늘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사이 오선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관계의 정리와 경계 설정, 즉 거절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선미 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너 이러다 진짜 혼자 늙겠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절은 곧 관계의 종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혹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거절은 늘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기적이다, 정이 없다는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진실한 딸 코들리아는 아버지의 과한 애정 표현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침묵 속에 깊이 뿌리내리니. 하지만 리어 왕은 이 거절을 오해하고 딸을 추방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첨을 일삼은 두 딸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핵심은 때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이라 부릅니다. 경계란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건강한 거리 유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우울감과 외로움에서 회복된 이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자르는 법을 배운 경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편한 인연을 애써 유지하지 않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관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심리적 회복력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거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애도 과정입니다. 오랜 관계를 정리할 때 사람은 상실을 느낍니다. 슬픔, 후회, 공허함이 뒤따르죠. 오선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허전함은 지나가는 감정이었어요.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시간이 들어왔거든요. 중세 기사도 문학 속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별 장면도 떠오릅니다.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 트리스탄은 이졸데에게 말합니다. 사랑이었기에 떠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 이것이 관계의 품격입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에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유지해온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관계가 내 감정을 얼마나 소모시키고 있었는지를 오선미 씨처럼 더 늦기 전에 정리의 언어를 배울 때입니다. 단호하되 잔인하지 않게, 정직하되 감정에 기대지 않고. 며칠 뒤 오선미 씨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익숙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뵙네요.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에 오선미 씨는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또다시 길지 않지만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는 피곤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감정적 재충전이라 설명합니다. 2022년 발표된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기분 좋은 사람과의 15분 대화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심박 안정성과 정서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명확한 생리적 반응이며 인간은 관계를 통해 진정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선미 씨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눈 날은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편안 관계의 힘입니다. 의미 없는 말도 위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 동양 고전 장자에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 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말보다 자연스러운 기운으로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말의 깊이보다 서로를 억누르지 않는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오선미 씨와 그 사람이 나눈 대화는 바로 그러한 여백의 시간, 서로의 존재를 무심하게 인정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웃이나 지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정서적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평균보다 2배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단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선미 씨는 더 이상 관계를 피곤함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면 충분해.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나이 들어 좋은 관계란
단순히 편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질을 넘어서 어떤 차원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선미 씨는 어느 날 아침 산책 중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과 뜻밖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원을 손질하던 중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라고 말을 건넸고 오선미 씨는 혼자 산책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말 걸어주면 참 반가워요.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단한 말이 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관계의 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심을 나누는 깊은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본질은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존재의 인정으로 확장됩니다. 굳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무심한 안부 인사 하나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사회 속에 속해 있다는 감각,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감정적 밀도가 낮더라도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8% 낮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사회적 맥락 속 감정 안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는 것은 누군가와의 긴밀한 유대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인 셈입니다. 동양의 심리 개념 중 일본의 아마에는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이는 의존적 허용이라는 뜻으로 관계 속에서 기대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서양의 독립중심 관계관과 달리 아마에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무언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선미 씨가 카페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도 바로 이 아마에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는 이제 기능적 필요를 넘어서 정체성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 가족이 없어도, 오랜 친구가 없어도 동네 사람, 커피숍 바리스타, 산책길 이웃과의 가벼운 교류가 우리 삶의 안정감을 유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감정의 농도보다 존재의 연속성이 중심이 되는 패턴. 이러한 관계는 고립된 개인에게 심리적 면역력을 부여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과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결감, 수용감, 안정감. 이것이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세 가지 축입니다. 오선미 씨는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한 사람이면 돼요. 이 말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오선미 씨는 익숙한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테이블에는 늘 보던 이웃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눈인사를 나누었고 그날도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선미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외롭지 않구나. 그녀는 더 이상 누구와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떠났지만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적지만 그 존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변화합니다. 어떤 인연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말없이 곁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사랑이라 부르고 때로 우정이라 부르며 때로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이전에 우리는 감정의 촉감으로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내가 평온할 수 있을지를. 진짜 내 사람은 소란스러움 속에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하게 곁에 있어 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웃고 괜히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감정의 촉감이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섬세하고도 강력한 위로입니다.
오선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관계의 끝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끝이 결국 더 단단한 관계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사람 곁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당신 곁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가요? 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조용한 감정의 촉감 속에서 진짜 당신의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